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은 사고력이다 라는 책 중에 사고력 수학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고력은 사고력 자체의 어떤 능력보다는 연산, 교과,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의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의 사고력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연산도 사고력 없이 된다? 교과도 사고력 없이 된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다 아시죠? 굳이 만들기 위해서는 연산은 사고력이 조금 필요한 거,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올리면 되는 거, 교과는 연산보다는 좀 낫겠지만 어차피 평범한 수준. 그러니까 사고력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수학교육을 상담할 때 수학 사교육 시장이 상담하기 편하니까 연산 따로 교과 따로 사고력 따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프레임일 따름이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사고력은 이거에 비교되는 사고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진정한 사고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연산 교과가 아닌 사고력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해졌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고력이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기. 맞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그럼 생각하는 능력은 뭘까요? 사고력. 사고력은 뭘까요? 생각하기. 생각하는 능력은 뭘까요? 사고력.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력이 뭔가에 대해서 진짜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사고력이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몬드가 땅에서 캐는 열매일까요? 하늘에서 따는 열매일까요? 물론 아몬드 나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늘에서 따는 열매입니다 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아몬드를 먹기만 먹었지 어디서 열렸는지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중 8구 전부 다 뭐를 생각합니까? 땅콩을 생각해요. 땅콩이 땅에서 나니까 아몬드도 땅에서 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은 하는데 자신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아몬드를 바라보는 눈, 아몬드의 정확한 정보, 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진실, 이런 것은 그 아몬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까? 내가 이미 경험한 기억 속에 있는 정보에서 거기 비춰서 아몬드를 생각합니까? 당연히 땅콩에서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색깔이 비슷하죠. 아몬드 색깔하고 알땅콩 색깔하고요. 모양도 비슷하죠. 다음에 맛도 뭐 고소하게, 그 다음에 굳이 따지면 견과류 아닙니까? 사실은 아몬드가 하늘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땅콩의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아마도 아몬드는 땅에 날 거다라고 내가 그렇게 추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사실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정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체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체계죠. 거기서 인간은 추리해낸다는 말이죠. 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아몬드라는 견과류를 보고 내가 이미 경험한 추억에서 가장 비슷한 이거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가 끌고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사고력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력은 미간을 찌푸리고 꼴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보나 보기만 보면은 사람들은 서슴없이 냉큼 나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알고 있었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요 능력이 사고력이에요. 물론 사고력의 단계가 따로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본능적인 사고력을 수학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죠. 사고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본능적인 사고력을 수학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적응할 건가, 활용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고력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고력의 제일 첫째 단계는 아까 아몬드를 보여줬잖아요. 얘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일단 사물을 관찰합니다. 이게 뭘까? 관찰하는데 이 자체의 정보를 어디서 꺼낸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경험된 내의 사고 정보에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아니면 이렇게 하면 마땅할 거야. 나 전에 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뭐 어디서 나올까?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사고력을 하기 위한 시동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를 봤을 때 냉큼 풀지 못해? 이런 소리는 굉장히 폭력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은 사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쓰겠죠. 어디 보자. 가령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전번에 봤던 문제하고 좀 다르네? 아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감정적인 것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수학 감정이라고 말하죠. 이런 데서부터 사고가 출발합니다. 관찰을 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 나오는 사고가 뭘까요? 관찰하면은 비교하겠죠. 비교하고 같은 거 골라내고 그 다음에 분류하겠죠. 비교하고 분류하고 그 중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그러면 비교하고 분류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것들은 전부 다 사고 활동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동작은 관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력은요,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비교, 분류,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추상화로 이것의 속성이 뭔가, 공통점은 뭔가, 이 중에 얘가 아닌 거는 뭔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수학적인 응용 문제에서는 바로 추상화 가기 전에 형상화라는 단계도 존재합니다. 형상화한다는 것은 사고력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사고력이 들어야 이 모든 정보를 간단하게 형상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해 이미지화를 한다든지 또는 간단하게 한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이미 내 눈에 보이는 관찰에서 얻었던 지식이 훨씬 더 고급적인 정신활동의 자료로 진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형상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말인데요. 단순화하거나 추상화하거나 이렇게 사고 용어로만 말하니까 알아들 것 같은데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거는 문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만약에 아이들에게요, 슈퍼에 가서 1,000원을 내고 300원짜리 물건을 2개 샀다. 그럼 거스름돈이 얼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떤 애는 300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형상화나 분류나 추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아이는 이래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애는 여기다가 1,000원을 더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300 곱하기 2는 물건 찾는 거니까 형상화가 정확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상화가 안 되고 다음에 수량화나 선후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애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뺍니다. 어쨌든 거스름돈이니까 빼야 된다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이만큼 샀다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모호하고 막연하지만 수학적인 활동이 덜 형상화된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답은 뭐라고 쓰는가 하면요, 400이라고 써요. 이런 거를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면은
1,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00원짜리 2개 샀대잖아요. 그러니까 거스름돈은 400원이죠. 미숙한 형상화 단계, 미숙한 추상화 단계, 미숙한 수학적인 처리 단계를 거친 아이들은 굉장히 낮은 에너지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치열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일 처음에 존재했던 게 뭐니? 그러면은 네가 하는 행동을 생각해 봐라. 1,000원을 들고 슈퍼에 가는 행동이 제일 처음이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산 거죠. 2개를. 요쯤 이야기하면은 아이가 손으로 요걸 따짝따짝 그리고 지워요. 이렇게. 이것도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그러고는 애들이 천을 앞에다가 쓰고 여기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사고력이 아주 치열하고 조직화되고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순서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식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정리가 잘 된 애들이 사고력이 발달한 아이예요.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고력을 발전시켜야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능력, 그것이 사고력이라면은 이것은 고도의 높은 지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사고력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력은 언제서부터 길러야 되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제대로 길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의 순서라든지 관찰한다든지 추리한다든지 이런 능력을 충분히 키우기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고 있는 거는 뭘까요? 300 곱하기 2가 600이 되는 이 일을, 또는 1000에서 빼기 600이 하면은 400이 되는 일, 이런 연산부터 문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고, 이거를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사고하지 않고 연산 연습을 처음부터 시켰기 때문에 얘는 문제만 나오면은 이 문제를 분석하거나 추상화하는 능력보다는 어떤 추억이 먼저 떠오를까요? 연산했던 추억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거는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300 곱하기 2는 뭐 자기가 너무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300 곱하기 2가 뭐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사고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이걸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고력은 사고력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데서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2번째는 그 관찰한 모든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뭔가 추측하고 그 추측이 다음에 수식으로나 소리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진정한 사고력이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사고력 문제를 풀어서 사고력은 아니다는 이야기고요. 사고의 관찰 단계, 형상화 단계, 추상화 단계를 거쳐서 어떤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충실하게 쌓여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사고력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 저학년에서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건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